예, 안녕하세요. 문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사주는 걸록격입니다. 네. 제목을 자식과 남자와의 인연이 없는 사주풀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묘월이죠? 네, 을목일간이 묘월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걸록입니다. 이런 걸록은 용신이 없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일간이 음간일 때 월지가 록이면은 용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간이 양간일 때 록을 얻으면 용신이 있죠. 네, 그래서 용신이 없는 걸록격을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에 용신이 없으니까 천간에 순환거를 써야 됩니다. 순환거를 쓴 건 첫 번째 관을 써서 이 걸록의 기운을 갖다가 지어를 해줘야만 재성이 붙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관이 없으면은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이렇게 재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상관을 쓰는 경우는 상관의 값을 하면서 재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머릿속에 유념을 하고 사주를 봐야 됩니다.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관이 시간과 연간에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7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살이라는 것은 일간을 갖다 극해서 일간이 흉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간에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합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요 시간에 상관도 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상관이 합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기질이나 재능을 써먹어서 내 사주에서 이 흉한 기운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 합살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합살이 100%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상관을 합살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관은 연지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 살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이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라 해도 이게 무늬만 살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합살을 하더라도 상관이 제사를 하더라도 공이 크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공을 세우는 그래서 내 재능과 공을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살이 이 여성한테는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이건 내 자식이고 이거는 내 남편이고 그래서 자식과 남편을 한번 이렇게 같이 드러내서 떼어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 살의 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합살을 상관 합살하면 공이 조금 있겠죠? 더 커지겠죠?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살하고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의 살하고는 이 살이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좀 커지는 경우죠. 커지는 어려움을 합살을 해서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들어오는 시기는 공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비근겁재가 들어오면은 이 식신 상관의 뿌리는 요 연지에 들어있는데 요 살의 무게가 더 크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뭐 공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좀 가중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다뤄가지고 이 오행의 무게를 갖다가 이쪽 저쪽이 더 큰가를 갖다가 알고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능을 써서 내 살 어려움을 해결하니까 재능과 내 직업 이런 쪽에서 나름 직위를 갖다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 이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육친 관계로 보면 자식과 남편을 한번 이렇게 띄워놓고 내 사주에서 띄워놓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지 비견, 일지 비견이니까 조상 부모복이나 그 배우자복은 뭐 그럭저럭 뭐 보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지에 겁재가 있으니까 조상복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지에 그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주니까 뭐 자식복도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뭐 흉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런 형태로다가 비견을 생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다가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목,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목의 일수입니다. 그래서 목다 수축입니다. 이건 물이죠. 물인데 나무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나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쭉쭉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물이 수축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축이 된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궁으로 보면은 자식궁이고 성으로 보면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궁과 성이 가리키는 곳이 위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으로 보면 자식이 위축되고요. 또 성으로 보면은 모친이죠. 윗사람이 위축되고 부모가 위축되고 또 이게 또 사물로 보면 학문 공부입니다. 공부가 위축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연이 없고 부모와의 연이 없고 학문과의 연이 깊지 못하다 이렇게 그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다 수축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신합을 하고요. 이렇게 상관을 하나 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운으로다가 남자가 되는 경신금이 들어오면은 병신합을 하든 화극금을 하든 다시 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남자와의 연이 없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무자대운이라면요. 화생, 토생금 살아가겠죠. 그러면 관이 들어올 때는 살아요. 관이라는 것은 경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금이 들어오면 화생, 토생금 살아가는데 살이 들어올 때는 병신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혼을 하려면 관운에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방제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죠. 그래도 다시 가면은 문제가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화급금 해가지고 같이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그 원국하고 대운하고 같이 이렇게 경신금을 때리는 거죠. 세운에서 들어오면 그 요때 결혼을 한다 그래도 요때 그 유지하기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연이 떨어진다. 남자와의 인연이 없다. 또 고립돼가지고 자식도 고립이 되었죠. 여기서도 자식을 한 명 이렇게 보냈죠. 남편하고 자식을 보냈으니까 여기서도 또 자식이 고립됐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남자와의 연이 없는 사주 이렇게 그 제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서 그 사주를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정이 들어오면요. 세운에서 이렇게 경신금이 그 남자나 직업이 이렇게 다 때립니다. 그래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해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식도 연이 없고 남편도 연이 없고 내 재능으로 작은 공을 세울 수는 있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신주의자로 사는 게 더 그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일찍 결혼해가지고 또 이럴 때 뭐 이렇게 떨어지든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독신주의로 살으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운을 보면요 천연에는 이렇게 그 비견의 겁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안 좋았겠죠. 집안 사정이 안 좋았다. 부친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이렇게 상관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내 재능을 펼쳐서 뭔가를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위치를 그 장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축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요 이렇게 록의 재를 만나니까 재가 깨지는 겁니다. 천간은 상관, 생재죠. 내 재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근데 여기서 깨지니까 집안이나 부친 쪽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축합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목목목이 목국토가 되니까 자축합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합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렇게 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려고 하나 주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합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요 자축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월걸록에 이렇게 인으로 가면 원칙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펜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주는 이렇게 목기운이 너무 강하지요. 그럴 때 이렇게 인성으로 가면은 크게 좋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다, 돈 버는 공부, 상관생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때 이분이 미용 쪽으로다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생재 이렇게 공부를 했다, 돈 버는 상관생재니까 그런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자묘 형사를 놓죠. 네, 형사를 자르는 거 이런 쪽으로 다 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요, 요 자묘 형살이 이렇게 자묘 또 자묘 이렇게 이루죠. 네, 그러면 여기 이런 계통의 이렇게 통상적으로 실전에서 보면요, 미용 계통이나 간호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참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실전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대운을 만나면 지지다 해매매한목해죠. 그러니까 문서 잡으면 자꾸 돈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에 식상 혼잡이니까 하는 일이 복잡하고 안정이 안 된다. 또 부부생활도 안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문서가 비긴급제로 바뀌죠. 그래서 이 문서는 불온 문서다. 좋지 못한 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1세부터는 이렇게 관살로 운이 달려갑니다. 월걸록에 이렇게 관을 만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살을 만나는 건 조금 불편한 거죠. 네, 여기서는 묘수랍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이 이쪽에 묶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은 기본적으로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술 대운을 보면 지지선 재를 만나고 천간을 다 있습니다. 상관을 만나요. 돈벌이를 바꿔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돈이 직업궁 집에다 묶이고요. 상관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인호술 화곡자는 거죠. 화곡자는 거는 내가 먼 곳에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 가는 것도 되지만 화곡을 자니까 월걸록에 식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거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도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을료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 살을 만나고 정관으로다가는 비견을 만납니다. 그렇죠? 살은 여기를 극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죠. 또 남자 문제도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변동도 나고요, 주거지 변동도 나고, 남자와의 충돌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관은 비견이나 상관으로 생기니까 시끄럽죠. 시끄럽고, 말썽이 나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갑신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 관을 만나고요, 천간으로다가는 겁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직위나 직이나 직책, 직업에 욕심을 한번 내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신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한번 떠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직업 하는 일에서 혹은 남편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주변 사람과 아니면 욕심 때문에 이렇게도 통변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상관을 달리니까 천간의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지지는 좋은데 또 여기서 신자진 수국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 목이 이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변해서 인성으로 가니까 더 패입니다. 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식 쪽에서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방해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체면에 조금 손상을 주는 이런 현상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윗사람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인성이니까 궁성으로 봐야 됩니다. 자, 개미대운을 만나면 남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월걸록에 남방을 만나니까 식상의 방을 만나니까 길한 겁니다. 거기서 재성을 만나요. 그런데 지지로다 해묘묘한목 이렇게 짜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재성이 변해서 비긴 겁죠. 화재 위겁, 화재 위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돈 돌아갈 일이 있고 직장에서도 돈 깨질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간도 역시 천간은 상관 폐인이 되는 거죠. 좋죠? 네, 그래서 인성이 요 상관을 극하는 이런 현상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월급자라고 그러면요, 요 상관을 갖다가 이렇게 수곡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걸록이니까 극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걸 극하는 게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사주에서는 그렇게 또 뭐 인성이 뭐 그렇게 엄청 세게 극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다지 그 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인생이면 올해가 그 86년생 39세네요. 39세면은 정해대운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가 그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갑진년입니다. 자, 지수단 재 들어오고요. 천간오다가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때려보니까 해밀 놓고 탕 때려버리니까 재물적 돈을 벌려고 한다 욕심을 내서 그런데 그 재물이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신자진 수국가니까 또 제갑에서 그러니까 자식 쪽에 돈 들어가니까 직업 쪽에서도 돈이 안 되고 집에서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천간도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식상혼잡을 부추기니까 말썽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올해 요거 돈 벌려고 그 욕심을 내는 거는 좀 삼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운 보는 법하고 세운 보는 법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세운은 그 대운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게 그 점이 조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 대운이나 세운이나 같이 이렇게 보면 된다. 운 보는 거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대운은 이 방으로 봐야 됩니다. 방으로다가 어느 방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서방에 들어가 있냐, 동방에 들어가 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